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곧 나의 전부일까요?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속에 갇혀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다시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신체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조율하며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저자 조 디스펜자는 중증의 부상에서 명상을 통해 스스로 치유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을 바꾸고 감정을 재구성해 현실을 다시 설계하는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오늘도 마음챙김과 함께 내면의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단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여정을 어떻게 스스로 창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현실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책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그저 이론에 머무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중증의 척추 손상을 자기 자신이 훈련한 의식 상태로 회복한 실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의학,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명상을 통합한 실천적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는 뇌파 분석과 심박변이도 측정 장비를 통해 명상이 가져오는 뇌의 변화와 신체 치유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실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한마디로 삶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재생산하며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행동과 같은 결과를 낳는 현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재구성과도 깊게 닮아 있습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의지와 집중으로 변화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고, 감정, 행동이라는 자동적 고리를 의식적으로 깨는 실험을 권합니다. 그것이 곧 초자연적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즉 고차원 에너지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려 새로운 결과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위해 심장 중심 명상, 에너지 센터 정렬, 상의자아 연결 등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단순한 읽기를 넘은 경험의 참여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접근은 종교 전통과도 깊은 연결을 가집니다. 가톨릭에서는 기도를 통해 신과 접속하고, 불교에서는 관조를 통해 본래 자성을 깨달으며, 도교는 도에 따라 무의로 살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얻는다고 봅니다. 조 디스펜자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동일한 내면의 조율을 통한 변화라는 점에서 철학적 일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조지 해리스는 비틀즈 해체 이후 인도 명상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음악은 더 이상 명성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수행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디스펜자가 말하는 내면의 진동이 바뀌면 외부 현실은 저절로 바뀐다는 원리와 겹쳐집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성공을 감사의 진동을 담은 시각화 명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주 강조하며 디스펜자의 사고 구조와 사실상 동일한 사고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매일 되풀이하는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몸은 새로운 감정을 생성하며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없는 미래의 존재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고 더 높은 진동수의 감정, 사랑, 감사, 존경, 신뢰, 감동 등을 현재의 몸과 마음에 실시간으로 주입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뇌와 몸의 파동을 바꾸고 그 변화된 에너지 상태가 물리적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형이상학의 오래된 원리 에너지는 의도를 따른다는 명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가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활용해 실제 생리적 변화, 즉 신경회로 재편성과 화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에는 뇌가 일정한 구조로 고정돼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날 과학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뇌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디스펜자는 이 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의 워크숍 참가자들 중에는 만성질환에서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뇌의 이미지, 트레이닝과 감정의 재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동양의 선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에서는 현실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보고 일체유심조의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임을 역설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설명은 이를 현대 뇌과학적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계도 이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릴렉세이션 리스폰스 연구를 통해 단순한 호흡과 명상만으로도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디스펜자의 에너지 센터 정렬 명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현대인들이 자가치유의 문을 열 수 있는 실용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책에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의식 재구성 훈련으로 증세가 완화되거나 사라진 사례, 몇 주간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장질환이 디스펜자 방식의 명상 훈련을 통해 개선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단지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워내는 방식만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신체의 쇠퇴와 기억력 저하를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일 수 있다. 반복되는 무기력한 생각과 감정이 뇌와 몸의 늙은 상태를 학습시킨 결과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호기심과 설렘,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신체는 그것을 젊음과 생명력의 상태로 다시 코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워크숍 참가자 중 상당수는 은퇴한 노년층이었으며 이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활력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설명은 동양의 기 개념과도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기는 우주의 에너지이자 인간의 생명력으로 여겨지며 도가에서는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과 장수, 심지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시스템은 다만 기라는 말을 에너지 센터 혹은 진동수로 바꿨을 뿐 방향성과 원리는 닮아 있습니다. 가수 스팅은 명상을 통해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고 그것이 내 음악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조 디스펜자와 유사한 감정 재훈련을 통해 자신 안의 두려움을 벗고 진정한 자기를 다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명상과 감정 훈련은 단지 정신적인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생존 전략이자 초자연적 가능성을 향한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조 디스펜자의 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현재의 자아를 완전히 해체해야 미래의 자아가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과거의 기억, 감정, 신체 습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면 오늘도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내일도 결국 어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장은 노자의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라는 무의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자의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고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며 뇌의 파장을 베타에서 알파, 그리고 세타로 이동시키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조 디스펜자의 연구팀은 워크숍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했고 특정 명상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적으로는 평온하면서도 창의성과 직관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알파 및 감마파가 증가한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3자의 자각과 매우 유사합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인 중화함경에서는 몸을 보되 몸이 아님을 알며 느낌을 보되 느낌이 아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아와 감정, 사고를 실제하는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디스펜자의 명상은 결국 그 관찰자 의식을 단련하는 훈련이며 이 상태에서 뇌는 자유를 얻고 육체는 치유의 신호를 받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명상 훈련은 디스펜자가 제안한 코이런스 상태와 맞물립니다. 마음과 심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 일관성과 정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높은 진동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에너지 상태는 곧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기반이 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상태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면 심박변이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이는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며 면역 기능까지 활성화시킵니다. 디스펜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이 생리학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보다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은총 개념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는 사랑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상태란 바로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높은 진동수의 감정 상태와 매우 유사하며 신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지를 뜻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신적인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던 경지와도 일치합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는 우울증을 극복한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아의 탈을 벗어버리고 나니 더 이상 고통받는 내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디스펜자의 책을 접하고 나서 명상을 통해 이나 없음의 상태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본래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였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조 디스펜자의 책 전반에서 이야기되는 에너지의 재창조와 완벽히 부합합니다. 디스펜자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신만의 실천투를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절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의 결합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느끼는 것, 즉 이미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방식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 훈련과도 유사하며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현실을 믿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뇌과학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주한 사람과 머릿속으로만 연주한 사람의 뇌 영상을 비교했을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진정으로 몰입하는 상상이 실제 경험만큼이나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자신이 미래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진리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우리의 뇌는 늘 익숙한 경로를 따라 사고하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디스펜자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독립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사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며 현실 또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 에너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조 디스펜자는 마음, 몸, 영혼의 정렬을 제안합니다.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뇌파를 낮추고 감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아에 몰입하는 상태를 매일 반복함으로써 신경회로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반복은 결국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이론은 신경가소성 개념과 맞물려 설명됩니다. 인간의 뇌는 환경, 사고, 감정,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연결되고 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가능한 유연성을 가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명상을 지속한 그룹이 집중력, 면역력, 감정 조절 능력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은 바로 자기인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자기인식의 확장은 바로 도교의 장자가 말한 소요유와도 통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세속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찾아온다고 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머물 것을 강조합니다. 디스펜자의 명상 역시 내가 아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자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스펜자의 실제 워크숍에서는 암,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만성통증 등을 겪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명상과 의식적 훈련을 통해 회복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고통 속에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는 치유는 있다나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와 같은 대체의학서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한 실례로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은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고 삶을 체념했지만 조 디스펜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일 1시간 이상 명상을 통해 완치된 자신의 감정을 재현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만에 고통이 사라졌고 3개월 뒤 검진에서 암세포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의학적으로 100% 명확히 증명된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감정과 에너지 상태가 신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심증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주파수 전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보내는 감정, 사고, 의도는 모두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이 전자기장이 결국 우리가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그의 설명은 양자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MIT 출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의식이란 우주와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조 디스펜자의 설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관찰자이자 창조자이며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 디스펜자의 철학은 단지 개인의 성장이나 심리적 위안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묻는 형이상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라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이러한 물음은 단지 명상의 기술을 넘어 삶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연결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나 과거 경험, 환경에 의해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에너지의학, 명상 기술을 종합하여 인간 내면의 힘을 과학적으로 풀어냈고 이를 통해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유교의 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즉 인간은 본래 변화 가능성과 선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초자연적 존재란 결국 자신 안에 잠재된 본래의 위대함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불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 있었던 가능성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주장은 바로 이 맥락에서 매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미 건강할 수 있고 이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조 디스펜자의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집단 명상을 통해 동일한 파장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를 집단 의식이 형성될 때 그 공간은 무해장으로 돌아가며 그 안에서 기적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동기도의 힘과도 상통합니다. 예배에서 수백 명의 신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행위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닌 실제로 물리적 에너지를 공명시키는 강력한 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명상은 그래서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의도된 현실 창조의 기술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럼 정말로 상상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디스펜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상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을 동반한 의도, 즉 이미 그 미래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에 들어갈 때 우주는 응답합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인식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며 의식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그에 따라 조율된다는 철학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자신을 초월하는 상태를 무한한 지능과 연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지능을 신이라 불러도 좋고 우주라 불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 외부에만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그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범신론적 관점, 즉 모든 존재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힌두교의 브라흐만 사상, 불교의 연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까지 디스펜자의 주장과 놀라운 공통점을 가집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파, 심장박동, 에너지 파장의 변화가 실제로 신체 기능과 생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단순히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들에서도 의식 상태에 따라 면역력이 증강되고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방법은 과학과 형이상학, 종교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로 읽힙니다. 이 책은 단지 스스로를 고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존재에 대한 철학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6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책이 단지 젊은 세대의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자각과 감정, 에너지 상태를 통해 과거를 벗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나 내가 되고 싶은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문장은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꿈꾸게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습니다.